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저희는 아직 2020년 하반기 기업은행 면접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네요. 먼저 기업은행 필기 합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해를 넘어온 채용인 만큼 올해 새해에 좋은 기운을 받아 여러분 최종 합격까지 쭉쭉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기업은행 면접 특강 컨설팅 진행이 되고 있고 금융시사 자료 구입할 수 있는 링크 댓글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면접 유형은 크게 4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토론 면접, 두 번째 PT 면접, 세 번째 심층 면접, 네 번째 AI 면접인데요. AI 면접은 많은 분들이 해보셨겠지만 주로 기업은행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의 팁과 같이 이제 준비가 될 텐데요.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그 20년도 상반기 기준에 한 군데에 모여서 다 같이 그 MC분의 진행으로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이때 선배가 남겨주신 팁으로는 사실 반영이 될 것 같진 않았지만 제가 맨 뒤쪽에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면접관 분들이 뭔가 적는 걸 보고 좀 활기차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기재를 해주셨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는 4명, 3명, 3명 이런 식으로 소수로 나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서 스터디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기업은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터디를 정말 꼭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스터디 구성해서 면접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토론 면접 준비 방법 살펴볼 텐데요. 토론 면접은 이렇게 3분, 3분, 15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3분 동안 토론 주제와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할지를 함께 토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분 동안은 주어진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개인 의견을 정리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15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20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은행과 관계없는 찬반이 나뉘는 주제를 토의해서 결정을 하고 찬반을 나눠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맞춰서 어떤 준비 해주셔야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면접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거는 첫 번째는 천번이 나뉘는 주제와 근거를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운전면허 찬반이라든지 노키즈존 찬반이라든지 공유경제 찬반이라든지 충분히 찬반이 나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정리를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몇 가지 안을 선택해 두세요. 내가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구나. 혹시 토의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이건 어떠세요? 라고 여쭤봐야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나만의 1순위, 2순위, 3순위로 좀 주제를 정리해야겠다, 이런 주제를 얘기해봐야겠다라는 걸 정리해 가시면은 가셔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조금 더 주도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수치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토론, 토의, 논술에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 없이도 여러분의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평소에도 시사나 사회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가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가 1인 가구 비중이 어느 정도인데 이걸 생각해서 이 근거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수치를 기반으로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내용에 대한 논리와 객관적인 그 부분이 강조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해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스터디에서 정하셔서 우리 스터디 면접 가기 전까지 매일 5, 6개씩 수치 좀 정리해와요. 그래서 그거 모아가지고 같이 그 수치 암기해가기 이런 거 하면은 이 면접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릴레이 PT 면접에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면접에서 평가되는 요소는 이렇게 크게 3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물론 토론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토의가 여러분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토의에 임하는지가 면접관들이 이 사람이 조직에서 어떻게 적응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이거에 관련해서 선배의 팁이 밑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이 전 아니에요. 기업은행이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어느 조직에서도 강압적인 사람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합격이라는 게 달려있고 몰려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주제로 강압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모습, 다른 사람이 내가 좀 자신 없는 주제를 얘기하려고 할 때 그거 하지 마요 이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이거나 내 주관 없이 그냥 네, 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하는 이런 살짝 주관 없어 보이는 모습 혹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안 보여주시는지가 토론 과정에서 모두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적극적인 모습을 주로 보여주셔야 되고 면접관도 이 사람이 조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뭐 나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대는 것과 다르게 팀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토론할 때 뭐 나댄다라고 했을 때 토론할 때 남의 말을 채우거나 자르거나 뭐 강압하거나 이런 거는 저 사람 나댄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네, 그 의견이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의견을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함께 융합해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적극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강압적인 것과 적극적인 거를 구분해서 나댄다와 적극적이다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대, 저 그거 아니에요 보다는 그건 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반대하고 부정적인 모습만 보이기보다는 함께 우리 토론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니까 함께 그 의견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함께 디벨롭 시켜가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찬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어뜯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융합해서 상대의 의견을 듣고 내가 생각한 의견을 융합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 식의 얘기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연습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그 논리적이고 배려를 하며 말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토론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짧고 합격이라는 게 달려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만 막 하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기반으로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상대 의견이 네, 저는 이거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A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A에 대해서 네, 저는 물론 A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네, 저는 근데 B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무시하시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반해서 말씀하시는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스터디 하시게 되면 토의하시는 모습 그리고 토론하시는 모습 무조건 좀 촬영을 해주세요. 전체 모습 나오게 촬영을 하셔서 내가 끝나고 다시 한번 보면 알게 모르게 나의 강압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이 막 보이게 되거든요. 꼭 녹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정리하고 아까 예시처럼 네,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 네, 물론 A도 그렇지만 네, A의 측면은 이러이런 측면에서 옳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 의견에 대해 말하는 연습을 필수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토론 면접을 보는 이유를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 면접은 은행원이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찬반이 나뉘는 순간 찬성은 반대를, 반대는 찬성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창구에서도 고객이 왔을 때 전 이런 게 더 좋은데요. 전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상대이 물론 고객님 그러신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게 더 나으세요. 라고 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는 모습이 면접관이 여러분을 봤을 때 떠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앉은 사람이 내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고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고객을 설득하듯이 면접에 임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왜냐면 지점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까지 도출하면서 디벨롭 시켜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A4 용지가 주어진다고 해요. 그때 이제 선배분이 이제 합격하신 분이 저는 이렇게 좀 활용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게 사용할 키워드와 수치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반대 의견에 대한 키워드를 이게 정리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말할 의견 정리하시고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했는지 이렇게 정리해 갔습니다 라고 선배가 저한테 이제 합격 후기로 보내주셨는데요. 이때 같이 말씀을 해주신 게 어차피 많이 못 적으니까요. 키워드만 대략 정리하시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다른 사람 의견을 이분 어떻게 하셨냐면 내 의견을 미리 이렇게 A, B, C, D 정리를 해두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A-와 관련된 얘기를 했으면 이거와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연습할 때도 이런 A4 용지를 활용해서 말씀하시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메모법, 굳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3분 안에 내가 글씨를 여기 이렇게 막 적으면은 여러분 내 의견이 뭐였지? 찾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은 왼쪽에 써야지, 사용할 수치는 중간에 써야지, 다른 사람 의견은 오른쪽에 써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메모법을 좀 미리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배의 팁 볼게요.
다들 조용해서 제가 이건 어떨까요? 이 주제는 어떨까요? 라면서 주도를 하셨다고 하고요. 손목시계를 좀 갖고 가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15분 뒤가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서 토론 종료하기 3분 전에 찬반의 의견을 정리하고 합의점을 언급했는데 나는 이게 합격 포인트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니즈를 파악하는 것처럼 앞에서 설명드렸죠. 고객의 니즈를 정말 파악하는 것처럼 뭐 이런 거는 정보가 없어서 좀 꺼려지시는 거죠? 이러면서 배려의 권유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상대방을 토의 시간에 배려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다른 지원자가 발언할 때 대부분 지금 기업은행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메모를 하시잖아요. 본인은 메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메모보다는 간단한 키워드만 적으면서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꼭 하셨다고 해요. 들을 때에도 메모보다는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본인이 발언을 하실 때에도 다른 지원자와 모두 눈을 맞추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너무 메모에 몰두하시지 마시고 메모는 간단히만 해주시고 내가 저 사람과 소통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고객을 설득하냐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고객이 얘기할 때 막 메모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고객과 소통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토론만 설명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빠르게 살펴볼게요. 릴레이 PT 면접 볼게요. 릴레이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 설명 3분, 준비 3분, 발표 2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면접이냐면 여러분에게 키워드가 주어지고 결론적으로 말해야 할 주제가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보고 맞춰서 여러분이 준비 시간에 막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 준비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첫 번째로 말할지 두 번째로 말할지 세 번째로 말할지 뽑게 되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앞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2분 동안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네 사람이 말한 이게 릴레이 하나의 PT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거는 시사용어와 그에 대한 의견, 그리고 여론, 근거. 서론 말씀하실 때 제가 뒤에 이제 서론에 어떤 내용을 말하면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릴 텐데 그걸 위해서 여론 같은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시사 이슈와 관련된 기본 수치들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 빅테크에 관련된 주제가 나왔다고 해요. 이거 얘기할 때 그냥 빅테크가 현재 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실제 뭐 포털 사이트에서 통장을 출시했더니 출시 100일 만에 44만 명의 가입자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빅테크에 대한 관심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이 부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되는 요소는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두시면 돼요. 이거 뒤에서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그냥 내 얘기를 이분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지 뒤에서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지를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도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하는지가 평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습하시면 좋냐면요. 서본 결에서 내가 주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만약에 내가 서론을 맡게 된다면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뭐 이 주제에 대해 말할 지원자 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할 순서와 내용을 미리 좀 정리를 해주셔서 하나의 템플릿처럼 갖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스터디에서 앞사람이 말한 내용을 이어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세요. 앞사람이 말한 내용 듣고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 얘기를 이어서 이렇게 말해야지 이 연습 해주시고요. 2분 스피치 안에서도 서론과 변론 맞춰서 그냥 내가 지금 생각난 거 내가 의견 정리한 거 막 말하기보다는 처음 시작 첫 문장은 두 갈식으로 이렇게 결론은 내가 앞에서 말한 내용 정리 이거를 2분 안에 어떻게 짜임새 있게 말할지를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스터디에서 주제랑 키워드 같이 정리하셔서 이거 기반으로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기업은행에서 릴레이 PT 면접을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연습이 여러분의 PT 면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릴레이 PT 면접은 결국요. 은행원이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면접입니다. 고객이 저 이렇게 말해요. 저 이런 상품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듣고 네 고객님 이런 게 필요하실 경우에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습니다. 라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사람 고객의 이야기를 맞춰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상품에 대해 은행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고객이 저는 그것보다는 이런 쪽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바로 바꿔서 대응해서 말할 수 있는 임기응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앞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보는 면접이다 생각해 주시고 정말 앞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적이 아니고 경쟁자가 아니고 고객이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4 용지 선배는 그냥 내 의견과 앞사람의 의견을 반 접어서 정리했다고 해요. 어차피 많이 못 적으니까 마찬가지로 키워드만 정리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맡게 됐을 때 어떤 얘기를 하시면 좋냐면 첫 번째 서론에서는 정의나 현황, 주제에 대한 소개, 찬반, 여론, 결론 읽기 이런 거를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요. 결론 읽기는 뭐냐면 결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마지막에 얘기해야 하는 주제가 이 A에 대해서는 조금 지향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서론에서 어떠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라고 PT의 서론처럼 먼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제,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이게 어떤 여론인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등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본론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잖아요. 3명일 경우에는 그냥 본론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의견, 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왜냐하면 실제로 하면서 예시와 근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4명이 한 조라고 했을 때 뭐 가장 좋은 거는 본론 1, 본론 2에 계신 분들이 의견, 주장에 대해서 이 템플릿에 맞춰 첫 번째 의견, 두 번째 의견, 세 번째 의견, 네 번째 의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앞에 계신 분이 내가 말할 의견에 대해 다 말해버렸다면은 차라리 뒤에서는 그에 대한 예시로 그에 대한 근거로 하면서 예시와 근거를 덧붙여 주실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근데 저 예시나 근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 그렇다고 입 안 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앞에서 서론하는 사람이 여론이나 그 의견에 대해 얘기를 해주면은 실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네이버 통장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넘고 또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어떠하듯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앞에 사람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결국 이분을 어떻게든 채우실 수 있게 되니까 그 연습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에 계신 분이 아마 정말 바쁘실 거예요. 앞에 얘기를 다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시고 뭐 만약에 이거에 대해 반대한다라는 게 주장이면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기반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다.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기대효과 결론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선배 팁은 이랬어요. 정말 내 의견을 설명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렵게 말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앞에 사람의 의견을 내가 이어서 갖고 가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잘 갖고 계셔서 그렇게 이어서 했는데 그렇지 않은 팀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앞 사람의 의견을 내가 이어서 말한다라는 걸 항상 머리에 넣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성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기소개서 가서 다시 이거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2차 면접 대비해서 꼭 사진으로 찍어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A4 용지 한 장에 적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스터디해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시고 서로 피드백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은 주로 이렇게 있는데요. 뭐 여기 다 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뭐 1번 볼게요.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은 내가 갖고 있는 뭐 자격증이나 경쟁력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로 고객에게 진심이다. 내가 이 정도로 고객에게 잘했고 이게 조직의 성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자기소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행원이 되고 싶은지 잘 묻고 면접 과정에서 뭐 아쉬웠던 거 없냐, 뭘 느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경험에 대해서 진짜 했는지 그리고 뭐가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 잘 묻고 기업은행의 장단점 개선할 점 그리고 그 외에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기업은행 분위기에 맞춰 준비하면 좋은 질문들을 정리해봤는데 농협은행하고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 리스트 댓글에 달아드렸으니까 이거 다 연습 한 번씩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빠르게 AI 면접 좀 살펴볼게요. AI 면접 같은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자기소개하시고 장단점 하시고 지원 동기, 성향검사, 상황대처, 보상선호, 전략게임, 심층대화 순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제가 실제 얼마 전에 AI 면접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지를 받고 면접관이 어떤 내용을 받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촬영하신 모든 모습들은 mp4 파일로 면접관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단정하게 임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이 자기소개 장단점 지원 동기가 결과지에 뭐 뚜렷하게 얘가 자기소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긴장 푼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하신 자기소개 장단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대. 여러분의 그 모습을 인식을 한다고 해요. 몇 개의 점으로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긴장하지 않고 좋은 인상으로 말하는 연습, 차근차근 말하는 연습, 이미지와 말의 속도, 그리고 웃는 모습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서 유예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형검사를 하시면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성형검사 하신 걸 기반으로 얘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거와 비슷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상황대처고 여기서는 정말 반말로 너 이렇게 하지 마 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보상선호에 대한 거 있고 전략게임 7가지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게임이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 결과지에서도 뭐 게임에서 이 사람이 이렇다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 사람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집중도가 어떻게 된다, 뭐 늘어진다,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 혹은 어려운 유형에 적응을 잘한다, 못한다, 쉬운 유형에 적응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많이 맞았어 틀렸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전반적인 결과지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게 우려되는지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게임 준비하실 시간에 차라리 성형검사 쪽을 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심층적으로 네가 이런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 라는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향검사를 하시면 이걸 기반으로 결과지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 너 이런 질문을 던져봐 라고 면접관한테 이런 질문 해봐 라는 내용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번에 AI를 보고 실기 면접을 가시게 되면은 분명 면접관들한테 그 결과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향검사를 하실 때 내가 성향검사에 뭐를 체크했지를 꼭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대처와 심층대화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라도 꼭 정리를 해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AI 면접 보고 컨설팅 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질문 뭐 나왔냐고 꼭 여쭤봐요. 이걸 여쭤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판단이 됐구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AI 면접 결과지에는 이렇게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주최하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이 16가지 키워드 중에 한 대여섯 개로 여러분을 설명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게 성향검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선생님 그럼 성향검사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이것도 살펴볼게요. 제가 AI 강의를 따로 준비할 거기 때문에 뭐 에듀일과 밀쌤 채널에서 각자 다르게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은 기업은행에 맞춰서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기업이든 막 부정적이고 우울에 빠져 있고 이런 지원자보다는 밝고 조직의 분위기를 해맑게 만들어줄 지원자를 조금 더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 만족하는지 그리고 내 주위에서 즐거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질문이 있는 자기 긍정과 환경 긍정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 자체가 되게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긍정적이고 내 미래에 대한 자신이 있고 이런 모습과 그리고 내 주변은 항상 행복해 내가 주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 라는 거에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종종 뭐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 내 주변에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그냥 내 환경에 대해 항상 만족하고 긍정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수 있게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란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 추구와 성취 추구에 대한 게 나오는데 물론 성취 추구도 좋죠.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거 좋지만 뭐 기업은행에 조금 더 맞는 사람을 찾자면은 그보다는 성취를 쫓아 내가 과정에서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기보다는 내면의 성장과 나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 더 어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객을 응대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다고 이런 정서 파악, 응대 파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실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목적이 계속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뭐 계속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저는 성실행동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고 꾸준하게 수행하고 노력해왔는지에 대해서 그렇다. 나는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내가 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다. 나 성실하다. 라는 부분을 드러내 주시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죠. 가치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그 면접 결과지에 중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협력하고 존중하고 책임감 있다. 그리고 객관성 있고 정직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취업 준비하시면서 우울해지시고 불안해지시고 이런 경우들도 많으시겠지만 적어도 AI 면접 안에서는 난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우울보다는 긍정을 선택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모습을 좀 드러내 주셔야 돼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들 낚이시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건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든지 뭐 사회에는 항상 돈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나는 활기차다, 우울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우울하다, 불안하다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좀 자신감이 없다라고 바꿔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가장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주로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본적으로 꼭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섞여 나와요. 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 하는 거에 신경을 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신경이 쓰인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이거에 대해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 보시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으로 컨셉 잡아야지 이거부터 미리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 생전 처음 보는 웰링턴 협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안다 라고 해버렸는데 만약에 그 단어가 없는 거다 라고 한다면은 뭐야 이 사람 모르는데 안다고 거짓말 치는 거네, 딴 것도 거짓말일 확률이 높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답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황대처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기반으로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면서 좀 비협조적인 쪽으로 체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협조적이고 이기적이다 이쪽으로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상황대처 질문에서는 만약에 너는 지금 뭐 파티에서 놀고 있어, 너는 너무 재밌는데 친구는 재미없다고 빨리 가재,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대처 질문이 나오겠다 이것까지 미리 계산을 해두신다면 조금 더 유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AI 면접을 대비하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객관적인 나의 강력점 네가 봐봐, 다른 사람이 봐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친구가 봤을 때 내 약점이 뭐야, 내 단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셔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상황대처 질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행원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정리하셔서 여기에 맞춰서 그럼 나는 성실행동은 어떻게 체크해야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그거를 나로 미리 만들고 면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기반으로 이 사람한테 이런 질문 해보세요 라는 면접 질문 기반 가이드가 면접관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면접 가기 전에 미리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굉장히 길게 1차 면접 대비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업은행 면접이 합숙에서 하루로 줄어들었지만 굉장히 면접의 밀도나 뭐 이런 것들은 높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기업은행 면접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행원으로서의 모습을 보려는 면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경쟁자다, 적이다, 같이 갈 동기다 이런 생각이기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이 내 고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렵게 필기 통과하신 만큼 꼭 1차, 2차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